안녕하십니까. 1학년 건강센터 센터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류현철입니다. 저희 1학년 건강센터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지금 많이 시중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과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과로사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뇌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하고 심장 질환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이 산재, 과로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챙겨보느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이야기될 그 뇌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과로사의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뇌혈관 질환하고 심장 질환은 중요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사망 원인을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높은 거는 1등은 암입니다. 암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요한 사망의 원인으로 따라 올라오는 것이 이제는 심장 질환입니다. 그리고 사이에 사실 폐 질환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그 다음으로 또 올라오는 것이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중에 되게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대적 변화를 보게 되면 사실 암은 여전히 계속 높고요. 심장 질환은 점점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 사망의 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뇌혈관 질환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중요한 4대 사망 원인 안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직업적 원인으로 해서 발생해서 사망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산재보상보험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정해놓은 질환이 있는데요. 뇌시질뇌출혈, 우리가 보통 뇌출혈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주주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뇌경색이 있어요. 그 다음은 심근경색증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은 해리성 대동맥 자루. 예전에는요, 대동맥 박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 외에 여기 정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것 자체가 입증이 되게 되면 몇 가지 추가적으로 심장질환 등이 인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뇌출혈과 경색, 그래서 뇌혈관 질환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거를 뇌혈관 질환을 주로 통칭해서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뇌졸중입니다. 이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이라고 쓰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출혈하고 경색이 다 들어가요. 출혈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피가 혈관 안으로 지나가지 않고 혈관 밖으로 나오면 출혈인 거죠. 경색은요, 피가 혈관 안으로 잘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은 뇌 자체의 어떤 질환이 있는 게 아니고요. 뇌는 굉장히 많은 혈액량 공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뇌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터지면 출혈, 막히면 경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뇌졸중의 주된 증상들 자체가 우리가 흔히들 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뇌졸중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시야의 변화라든가 힘이 떨어진다든가 많이 어른해진다든가 그리고 두통이 온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걸 조금 나중에 경색하고 출혈하고 다르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뇌경색부터 말씀드리면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서 피가 적게 가니까 이건 뇌에서 필요한 만큼의 피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 조직이란 것 자체는 굉장히 끊임없이 일을 하는 조직이에요. 이런 기관 자체는 우리 몸에 두 개가 있습니다. 심장이 있고요.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그리고 뇌가 일하는 걸 멈추면 우리는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뇌가 명령을 해서 숨도 쉬게 하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움직이게 되고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뇌는 굉장히 풍부한 혈액량이 필요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개의 기관은요, 혈액이 조금만 오는 시간들이 멈춰주면 바로 괴사되기 시작하는 기관들인 거죠. 계속 일을 하는 대신에 혈액에 공급되는 거, 산소가 같이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문제가 생기고 괴사되는 조직이라서 굉장히 혈관의 문제들이 중요하게 다뤄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어디 살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그래도 하루 지나고 꼬매도 잘 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뇌나 심장 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뇌에도 경색이 생겨서 즉 혈관을 통해서 피가 가지 않게 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뇌경색의 부위에 따라서
힘이 떨어지기도 하고 시야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발음이 어눌해지기도 하고 휘청휘청 어지럽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뇌경색의 증상들을 그래서 이렇게 좀 줄여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자체를 FAST, FAST라고 하는 약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요. F는 face입니다. 그러니까 안면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음식을 먹다가 자꾸 흘린다든가 이런 표정,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표정이 잘 안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F, face고요. 두 번째는 arm입니다. arm. 팔을 들어 올릴 때 잘 안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쪽에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경색이 생기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팔을 손바닥 위로 들어봤을 때 한쪽 부분이 자꾸 처진다든가 이런 걸로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한쪽 팔 이렇게 돌아간다든가. 이거 두 번째 arm이라고 해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S는 스피치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눌해지는 겁니다. 말을 어떤 특정한 단어를 빨리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거나 문장을 구성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잘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뇌경색에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엔 타임입니다. 시간, 타임. 이거는 왜 그러냐면 뇌경색 혈관이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 막힌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약물을 써가지고 이거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혈전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막혀 있는 걸요. 이게 4시간 반 이전에 도착하게 되면 크게 다른 시술이나 수술 없이 녹여볼 수 있고 후유 증상도 거의 안 남아요.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4시간 30분 안에 도착하면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그게 지나가게 되면 한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는 그 다음에 쓰는 것 자체가 동맥 안에다가 장치를 넣어서 막힌 혈전을 끌어내는 거, 혈전 제거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보통 8시간 안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12시간,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24시간 정도가 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중요한 타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색은 피가 혈관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막혀서 피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괴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는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후유장애만 남는 경우가 꽤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경동맥이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 봐가지고 경동맥이 두꺼워지고 거기에 뭐가 쌓여 있으면 이거 자체가 뇌 안에 있는 건 보기 어려우니까 뇌 안에 혈관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예방적인 조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막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중요해요. 콜레스테롤 중에도 LDL이라 그래서 저밀도를 가진 콜레스테롤 성분 자체가 혈관벽에 잘 쌓이고 동맥 경화라든가 이런 것들 경화성 변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심장 때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경색이라면 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뇌출혈이라고 했죠. 위치에 따라서 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 출혈 이렇게 해요. 지주막하 출혈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급사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 주변에 주로 우리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것들, 소흡하고 이러한 것들 담당하는 중추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대뇌 경색 같은 경우는 출혈 양에 따라 다릅니다. 출혈 양에 따라서 증상은 위치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던 뇌졸중의 증상 일반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심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뇌출혈은 생각하기에 그냥 잘 생긴다기보다는요. 뇌동맥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류는 꽈리라는 뜻인데요. 문제가 있어 혈관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티풍선 같은 거 볼록볼록한 거 불어보게 되면 훅 불면 볼록볼록볼록 이런 식으로 혈관이 그러니까 풍선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혈관도 동맥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혈관이 벽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되면 혈압이 펌프질 쭉 올라갈 때 심장이 꽉 쥐어짜줄 때 훅 올라왔다는 부분들 부풀었다 가라앉아 할 때 약한 부분이 더 위험하게 부풀어 올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뇌동맥류인데요. 이게 대부분 터지는 경우는 혈압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에 증상이 없다가 첫 번째 증상이 뇌출혈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뇌의 문제들, 출혈의 문제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출혈의 문제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후유장애가 많이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본인들이 약도 잘 안 먹고 사전적인 관리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증상이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약해져 있던 뇌동맥류를 탁 터뜨리면서 나와서 뇌출혈이라는 중대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평소에 일상적인 해독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뇌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는 방법들은요, 밖에서 묶어주는 방법들, 그리고 미리 평소에 뭐 다른 것들은 안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번 예방적으로 머리에 혈관 MRA를 찍어봤는데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그러면 위치나 위험도에 따라서 아예 결찰이라 그래서 묶어서 예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주로 크게 우리 이야기하는 뇌혈관 질환이냐 그러면 심장질환도 혈관 질환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주로 혈관 질환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심장도 계속 에너지와 그 산소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기 위해 혈액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도 심장에서 좌심실에 피가 쭉 뿜어져 나오면 대동맥으로 가는데요. 대동맥으로 가자마자 바로 첫 번째 가지가 하나 나와서 자기 심장한테 혈관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상동맥이에요. 관상이라는 것 자체는 왕관이에요. 우리가 신라 시대, 고구려 시대 금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치렁치렁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 모양처럼 심장을 이렇게 내려오는 관처럼 생겼다 관상동맥인데요. 이 관상동맥이 중요한 거죠. 계속 평생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분당 60번씩 해야 되는 심장에다가 혈액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여기가 막히게 되게 되면 되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뇌처럼 심장 조직도 괴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단계,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면 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 막히기 전 단계를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하는 혈관이 막히기 전에 좁아지게 되면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천천히 심장이 뛰게 되면 좁아진 혈관으로도 일정 정도 충분하게 우리가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혈액을 공급해 주는데 우리가 달리기를 막 한다든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아주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한다고 그랬을 때 심장이 빨리 뛰게 됩니다. 그렇게 막 빨리 뛰게 되면 혈액이 빨리 공급돼야 되는데 좁아진 혈관은 충분히 공급이 안 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심장이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장이 조이고 뻐근한 느낌, 이런 식의 느낌이 나다가 이건 또 쉬어서 우리 심장 뛰는 속도가 천천히 되고 부담이 줄어들면 증상이 괜찮아져요. 이 단계를 협심증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인데 그냥 두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꼭 병원 찾아가셔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단계를 방치하고 지내게 되면 경색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막히게 되는 거죠. 막히게 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뚫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심근경색이 되게 되면 우리가 뻐근한 것들이 쉬어도 안 풀어지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등 쪽으로 뻗쳐나가는 통증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빨리 병원으로 가시게 되면 검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는데 심전도 검사도 하게 되고요.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관에다가 여러 가지 조영제를 뿌려주고 난 다음에 실시간으로 심장이 뛸 때 혈관으로 쫙쫙 피가 가는지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으로 진단되면 예전에는 심장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막힌 혈관을 잘라내고 다른 몸에 있는 혈관을 떼다가 연결하거나 인조혈관을 붙이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가슴뼈를 다 열었기 때문에 큰 흉터도 남고요. 이거는 과거에 흉부외과에서 했던 거고요. 요즘은요, 이거를 팔이나 허벅지의 굵은 동맥에다가 관을 집어넣어요. 거꾸로 관을 집어넣으면 동맥을 따라서 거꾸로 가게 되면 심장까지 가고 대동맥까지 갈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동맥 바로 앞에서 관상동맥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구멍까지 찾아 들어가요. 관상동맥 입구까지. 그래서 그 안에 찾아가고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풍선처럼 팍 펼쳐가지고 탄탄하게 관을 보조해주는 망을 치게 됩니다. 이게 스텐트라는 거예요. 요만하거든요. 아주 작은 영수철 같은 거예요. 이게 관 앞에 달린 장비 앞에다가 집어넣고 난 다음에 거꾸로 심장을 찾아가서 뚫어주고 받쳐주는 겁니다. 이런 스텐트 시술을 하는데요. 이걸 심장내과에서 합니다. 예전보다 큰 수술은 좀 줄었죠. 어쨌거나 이런 문제들도 가만히 잘못 관리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들이 잘 평소에 예방적으로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은 잘 안 생기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막히는 거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콜레스테롤 잘 관리하는 문제가 되고 그 중에도 LDL 콜레스테롤 잘 관리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당뇨라든가 고혈압이 합병되게 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뇌출혈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들은
혈압입니다. 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노동 시간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이런 조직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과로사와 관련된 산재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산재가 되는 과로사가 되는 질병 자체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들은 주로 이야기가 되는 아까 경색하고 그 다음에 터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동의 방리는 아직 흔하지 않아서요. 그거 설명들은 뺐습니다. 요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요. 일상적인 관리 중요하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이것이 어떻게 산재가 되고 어떻게 좀 조직적인 관리를 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